저는 이것저것 여러 다이어트를 실패하고 오신 제 비만 클리닉에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늘 기본에 충실하라고 합니다. 그 기본이라는 것은 다이어트 기본 상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기는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에 충실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밥 먹는 시간이 되었으면 밥을 먹는 게 기본에 충실한 것인데 그 시간에 살 빼려고 안 먹거나 식전 운동 또는 공복 운동을 하기 위해서 밥 안 먹고 운동을 하거나 식욕제를 복용해서 배고픔을 참게 하거나 아예 안 먹게 만드는 것이 기본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본을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무시해서 생기는 폭식하는 분들에게 식욕 조절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본인 식사 간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이어트를 할 때 피해야 할 1순위라고 알려진 간식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도록 섭취하는 간식 타이밍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폭식하고 오시는 분들의 보편적인 식사 패턴을 보면 두 식사 간격이 길다는 게 공통인데요. 종종 길어도 너무 긴 분들도 의외로 많고요. 세 끼니를 먹었는데도 식사 간격이 긴 경우가 있을 때에도 폭식하고요. 그리고 기상시간이 불규칙한 분들, 예를 들면 교대근무자들, 프리랜서, 그리고 방학 중인 학생들처럼 정해진 식사 시간이 따로 없는 경우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몇 시간마다 식사해야 하는지 물어보면 대부분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몇 시간마다 아침, 점심, 저녁 같은 정규 식사를 해야 할까요? 보통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같은 정규 식사 간격은 최소 4시간에서 보통은 5시간, 6시간 이내에 섭취하고요. 간식을 먹는 간식 타이밍, 즉 간식 섭취 시간대는 주로 점심 전, 저녁 전, 그리고 잠자기 전 간식은 자기 전 최소 3시간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사 간격과 간식 타이밍은 아무렇게나 정해진 게 아니고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식사 간격과 간식 타이밍을 조절해주는 신체 기관이 어디일까요? 일중변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카디안 리듬 또는 서카디안 시계 또는 생체 시계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은 시계처럼 일정하게 주기적인 그 일중 변동에 맞춰서 생명과 직결되는 기관들과 각종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 분비 등을 조절해 주게 됩니다. 그 일중 변동을 담당하는 곳이 시상하부 뇌하수체 같은 뇌 부분과 콩팥위에 있는 부신인데요. 그 중에서 부신이 식사 간격과 간식 타이밍을 결정해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 중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진 코티솔이 혈당을 조절해 주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일하다가 또는 식사 시간이 될 때쯤에 우리가 어지럽고 현기증 날 때 당 떨어졌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때 당 떨어진 상태를 파악해서 신속하게 혈당을 올려주는 역할을 부신이 해준다는 거지요. 부신에서 분비되는 코티졸의 일중 변동에 의해서 우리의 식사 간격과 간식 타이밍이 정해지는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코티졸의 일중 변동을 보면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자기 전에 상승 패턴이 있고요. 그 사이에 하락 패턴이 나타나는데요. 코티졸 상승 패턴에 따라서 혈당, 즉 포도당도 같이 증가시켜서 충분하게 피 속에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 식사 때까지 활력 있게 일상생활을 하도록 원료로 공급해 주거나 그 사이에 예기치 않게 위기사항이 오더라도 충분한 포도당이 있으면 그러한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코티졸이 상승할 때 혈당도 같이 충분하게 상승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정규 식사를 하거나 식사 대용 시로라도 음식물을 꼭 섭취해 줘야 하므로 이때가 아침, 점심, 저녁 같은 정규 식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메인 식사 간격이 최소 4시간에서 보통은 5시간, 6시간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코티졸의 하락 부분과 혈당 하락도 같이 일어나므로 그때 전후가 당 떨어지는 것을 심하게 느끼는 또는 간식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간식을 섭취해 줘야 하는 정상적이고 생리적인 간식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용도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정상적인 식사 간격은 보통은 5시간, 6시간 이내이므로 이 시간이 되면 꼭 식사를 하는 것이 폭식 예방의 첫걸음이고요. 두 번째는 그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직업적 또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처럼 짧은 시간 내에 먹을 수 있는 김밥, 샌드위치, 삼각김밥 같은
간편 식사 대용시로라도 하시고요. 다시 말해서 식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더라도 식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사정상 2-3시간 정도 좀 늦게 먹게 될 때에는 간식 타이밍 때 포만감 있는 간식을 미리 먹어두면 2-3시간 이상 늦은 식사 때 폭식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기본에 충실하면 자연스럽게 다이어트에 발생하는 문제, 특히 폭식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고요. 그래서 비만약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복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제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필요하다고 느꼈던 먹는 횟수, 먹는 것과 다이어트에 대한 영상들은 계속 업로드할 테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